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12일 넥스트 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위험 진단을 간단하게 하면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실업률이 3.5가 나왔어요. 미국이 완전 고용에서 더 위로 더 떨어진 거거든요. 3.7이었던 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거의 붕괴되다시피 떨어진 거고요. 근데 이게 조금은 이거 플러스 알파 테슬라가 트위터 인수하는 거, 그다음에 AMD 실적 안 좋은 거, 그것까지 다 겹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시장은 이게 즉각즉각인 반응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금리 인상 양적 긴축으로 영국, 미국 연금 펀드가 위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고, 이 연금 펀드 위험한 건 진짜 큰일이기 때문에 코로나 할 때도 동일했어요. 여러 가지 기금들이 그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완전 다 현금 확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기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주가는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펀드가 무너지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이제 지지난주 우리가 290에서 지키던 게 뚝 떨어진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은 이번 분기 실적 AM도 이번에 실적 나온 것처럼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 있고요. 반대로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많이 떨어지기보단 이전에 실적 좋았을 때보다 덜 떨어졌어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게 신기한 거긴 하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선반영이라는 이름이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미국 시장도 선반영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인도량이 적어지면서 나왔고 중국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가 안 좋으면 중국에서 물건을 많이 파는 애플과 테슬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건데 애플의 휴대폰은 100만 원짜리고 테슬라는 이게 단위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어느 정도 방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15일쯤에 이제 연임 결과가 나오고 이 다음에 나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국 정부죠. 그게 제일 중요한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짐을 만들거나 아니면 긴 꼬리를 만들 수 있는 조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고요. 결국 이 부동산은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연임되자마자 터트리는 거는 그 연임하는 정치가의 뭐라면 능력이랑 연결돼요. 그러니까 능력이랑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해도 그걸 바로 터트릴 정치자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에도 2007년도 때 베어스탄 터졌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요. 근데 1년 뒤인 2008년도 때 완전히 문제가 두드러졌어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전술핵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는 이번에 다리가 부서지면서 더 무서워졌죠. 이제 그 부분이 강조가 됐고, 근데 이제 네 개 지역까지 다 침범이 됐대요. 그 네 개 지역이 지금 이번에 러시아 지역으로 병합이 됐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지역은 남북한처럼 분쟁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을 안 쏘고. 그리고 만약에 핵을 쏘게 된다면 푸틴 쪽의 정권이 유지가 될나? 그거에 대한 질문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게 계속 연임은 되는 거 아니고 나 사람이 평생 사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상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해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체 전항 전부 다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리세션이고 리세션 이슈는 더 많이 들었고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이게 중국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침체가 와야만 인플레이션이 꺾인다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침체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 때문에 한계 기업들이 도산이 일어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에 아마 불거져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계 기업하고 제2금융급 위험인데요.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협동조합이 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10조 정도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조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돈 금액 자체에서는. 그리고 0.22%밖에 안 돼요. 그 퍼센티지가 낮아요. 1% 정도 이상 속고 체험은 위험한 건데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 위험이 이제 그러니까 불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협동조합과 저축은행이 위험한 이유는
1금융권에서 금리가 이제 4.55%짜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응을 하기가 난감하거든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예대 마진 맞추기가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 미국 연금 펀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만 투자하는 것도 괜찮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투자은행이었고, 손실이 컸다면 레버리지 분명히 썼을 거거든요. 은행이 날아가면서 우리나라 전체 경기가 힘들어졌을 겁니다. 아이슬란드 사태처럼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번에는 이제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잘 막아야 되는 거 그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흥국 신용위원 같은 경우에 터키의 CDS 뭐 글로벌 CDS는 줄어들었어요. 잘 보시면은 나스닥하고 그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 거 대비를 해주면 지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 10월 3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3일 날 찍은 거 비교했을 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주 동안 계속 오르다가 금요일 날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크리티컬하게 보이는 거죠. 계속 떨어지냐 아니면은 원래 이렇게 오르거든. 이렇게 오르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느냐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주 CPI가 있죠. CPI가 안 좋다는 소문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안 좋다는 소문이니까 얘가 어떤 방향으로 가나 중에 이게 반등이 나와주면은 이게 급락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여기서 다지기를 하면 오히려 CPR도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급락이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의 CPI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 방어되지 않을까. 그리고 맥스지 떨어지면 285를 어느 정도 막아주지 않을까. 이게 월요일날 봐야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280도 생각했지만 소망을 담아서 285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부동산 문제는 불거졌는데 좀 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죠. 200만 채가 이게 거의 일경 정도의 돈입니다. 짓지도 못하고 멈춘 상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코로나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 돼요. 이번에 10월 14일 이후로. 네, 이거를 해결하면서 시진핑이 더 위대한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정치가가 되는 거죠. 이걸 해결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위험한 요인이고 지난주와 달라질 게 없어서 이 정도로 표현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순서도 거의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다음 주도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을 지배할 거 없고 그 외에 나머지 요인들은 추가적인 하락과 혹은 추가적인 반등 요인으로서 작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프리뷰입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 휴장인데 미국은 거래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제일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서비스 PMI 지수, OECD 경기 선행 지수,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0.5를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반응할까? 그다음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일 때 이거가 CPI인데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 부분 보시면 되고요. 오펙 공동 회의록 나오고 FOMC 회의록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좀 더 시장 분위기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화요일 날 반등이 나온다면, 근데 이날도 떨어져서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날 조금 정산을 하는 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익절을 할 거리가 있다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JP 모건과 시티 여기서는 매도를 많이 쳤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똑같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잘 지나가면 다음 주를 잘 지나가면 결국에는 그 다음 주에서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수 위치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두 점 딱 감고 그냥 내가 신규 투자자라고 하면 10%씩 이제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10%씩 좋은 종목에 대해서 10%에 10%를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10만 원씩 계속 사시면 된다는 겁니다. 개별 종목들을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고 결국 이 언제까지 아마 제 생각에 11월 한 중순 정도까지 아마 매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다시 현금 보유를 50%, 30, 신규 투자는 50%, 그다음에 그 기존 투자자는 30% 정도까지 다시 확보를 하시면 다음의 위기를 잘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수하고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까지 하고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주야간 코스피 지수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야간에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실제로 이제 추가 하락도 가능하긴 한데 이렇게 계속 내려왔어요. 쉬지 않고 계속 내려왔던 거고요.
이거는 금리 인상도 있고 실제로는 결국에는 푸틴이 욕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게 만든 촉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른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야간 시장이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제대로 안 나오죠?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약간 땡기면 되겠습니다. 287까지 떨어졌어요. 우리가 주간에 290원저리에 있었는데 90원저리에 있었는데 야간에 287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시장이 급락한 거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폭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약간은 방어적인 요소가 나고 이거랑 미니 선물이랑 비교해 보면 생각보다 미니 선물이 잘 방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미니 선물은 매수가 외국인들이 많이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은 오늘 이제 다른 유럽이라든지 시장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추가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기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월요일 날 기준 285는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85는 지키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CPI가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더 높게 하면서 가면은 결국에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요거를 한번 보러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거처럼 두 개 보이시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더 급락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좋으려면요. 요게 너무 크리티컬한 하락에 실제로 요 정도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도 붉어진 게 있죠. 그래서 285 정도에 지켜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서 올라가 버리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좋게 만듭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짝꿍댕이로 성장하는 게 실제로 더 좋게 보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기준이 285, 많으면 282.5에서 막아야 되고요. 이게 깨져버리면 다시 한 폭의 하동이 더 내려가죠.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깨지면서 내려가 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깨버리면은 275 그러면 2000포인트가 되면서 증시 안정 기금 펀드까지 들어오는 그리고 공매도 금지까지 만들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공매도 금지를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매도 금지되면 자기들이 힘이 없어집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많은 힘이 없어집니다. 선물만 매도 쳐가지고 주가가 급락한다? 안 될걸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무차익 공매도 하는지 공매도 하는지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량에 맡기고 있고 그거를 그냥 눈 감아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매도 금지가 나올 시점이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하락을 위해서는 급락은 결국에는 공매도 금지가 못 막아요. 그리고 지금 반대 매매를 뽑아낼 수도 없어요.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이 정도는 떨어져야 반대 매매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하락을 만들긴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여기서 이 정도 선을 가지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잡으시면 안 되고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꾸준히 하시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200 정도는 천천히 매집을 하시고요. 코덱스 여기 300 정도 왔을 때 한 절반 정도 덜어내기고 좀 더 올라오면 청산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현금은 현금으로서 가져가시거나 아, 이때 분위기 보고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분위기가 나올 거거든요. 쫙 떨어졌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폭이 요거랑 거의 똑같아요. 여기까지 떨어진 폭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점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354.6이죠. 여기가 300이란 말이에요. 54.6인데 여기가 333이에요. 근데 여기 327.8이에요. 그러니까 50이 넘어가 버렸죠. 55죠. 55. 55만큼 빠졌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50, 50이 안 되는데, 55가 안 되는데, 얘가 55를 빠뜨렸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5만치 왔기 때문에 요 모양을 아마 만들어내지 않을까. 요거랑 거의 똑같은 모양을 거의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점도 모르고요. 이 고점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모르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100일선을 닿을지 60일선을 닿을지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있는 선이 120선 내려오겠죠? 내려오고 이것도 내려오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권에서 이 정도로 만나니까 315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 동안에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대형주 위주에서 먼저 반등 나오면서 순환매가 일어날 거다. 짧은 구간에 박스권 랠리,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거고 크리스마스 랠리. 왜냐면 10월, 11월, 12월까지죠.
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업종 지수로 해서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완만치 왔고요. 지금 솔직히 여기를 깰 줄은 몰랐어요. 깨버렸어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저항이 돼서 내려갈 모양을 만들었지만 이거는 추가 큰 악재, 전술핵이라든지 혹은 디폴트급에 준하는 사태가 나와야 요걸 만들고요. 그거 아니면은 요 정도. 근데 요걸 만들 수도 있어요. 요 꼬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위치는 딱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달이 아니고 11월 달이나 12월 달, 12월 달까지 올려놓고 또 떨굴 수도 있어요. 요거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만들고 떨궈버리고 그때 꼬리 달고 올릴 수도 있는데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요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2008년도처럼.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서 양봉 만들어서 요거 때 하락처럼 지금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잡는 구간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하락도 잡는 구간 아닙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시면은 일봉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689까지 왔고 여기는 그냥 투매가 나왔어요. 카카오 시리즈에서의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 갭을 채우러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 기준으로 보셔도 이제 이거 거의 만들었거든요. 요거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만들었어요. 이거를 거의 완성시켰다고 보이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완성시켰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주봉이라면 주봉 끝났고 양봉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만들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최소한 요거를 만들어 가는 그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뭐 이것 때문에 뭐 개별 컨텐츠주들 다 빠진 거죠. 코스닥 자체를 이제 매도를 치면서 간 거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거는 바닥에서 잡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락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2020년도는 우리의 예측 대상은 되면 안 되고요. 2020년도가 아닌 그 전에 2008년도를 이제 비교해야 될 거고요. 그때는 더 급락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금리 인상기였어요. 딱 이 기간이. 그때 코스닥이 더 박살이 났었던 거고 이거 박살난 만큼 지금 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게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다른 악재들도 다 있어요.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이 사실상 지금 미국 중국의 그런 관계랑 연결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원 선물 보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달러 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여기에요. 여기를 지지하면은 올라가 버린 거고요. 24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를 다시 돌파 못하고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깨져버리면 요거를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리면 결국에는 1,400원 언저리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매도를 쳤더라도 여기쯤 매도를 같이 치셨다면 분할 매도가 가능할 거고요. 그러니까 본청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은 종목을 다 사려고 하지 마시고 꼭 적정 비중을 유지하면서 대응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선물 지수 기술적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은 다음 주부터는 따로 떼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하고 넥스트 윅에 나오는 거는 사실상 앞에 있는 거 위험하고 그 다음에 주간 일정표를 2주 정도 섞어서 이제 좀 더 한 주와 금요일 대응을 잘하는 방식으로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